태양이 사실은 초록색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알았어요. 농담이에요. 사실 태양은 여러분이 동시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색이에요. 잠깐, 뭐라고요? 농담 같지만 진심이에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사실 우리 태양은 빛 스펙트럼의 모든 파장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동시에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기타 무슨 색이든지요. 무지개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햇빛이 공기 중에 물방울에서 반사될 때 우리가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색의 파장으로 쪼개져요. 그리고 그게 다 같이 있을 때 우린 흰 광선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은 모든 색을 동시에 보기라는 개념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합은 우리에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다들 잠깐만요 하시겠죠? 왜 하얗죠? 태양은 노랗지 않나요? 네, 노랗기도 해요. 하지만 제발 확실하게 하려고 태양을 쳐다보지 마세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볼 때는 흰색으로 보여요. 이게 우리의 눈이 인식하는 태양의 진짜 색이에요. 태양은 빛이 지구의 대기에서 흩어질 때 노란색을 띠게 돼요. 우리의 대기는 스펙트럼의 푸른 광선을 잘 통과시키지 못해요. 하지만 빨간색은요? 당연히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대기가 푸른색을 사방에 흩뿌려요. 일출과 일몰 동안 짧은 푸른색 파장은 반사되지만 긴 붉은 파장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몰을 분홍색, 주황색 또는 붉은색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태양이 다른 색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빠르게 반복해 볼게요. 하나, 태양에는 색 스펙트럼 전체가 들어있어요. 둘, 우리 대기는 말하자면 푸른 광선? 안 돼. 붉은 광선? 완전 가능. 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태양이 예를 들어 빨간색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온 세상이 해질녘과 같아 보일 거예요. 나쁘진 않죠? 붉은 하늘을 감상하기 위해 저녁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주황색 물과 밝은 붉은 달. 네, 우리가 익숙했던 것보단 좀 어두울 거예요.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그나저나 언젠가는 태양이 진짜로 붉게 변할 거예요. 이 항성의 수면이 닿으면 팽창해서 점차 적색 거성으로 변해 마침내 불타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우린 별 재미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을 보지 않길 바래요. 전 안 볼 거예요. 가야 할 파티가 있어서. 좋아요. 이제 태양이 녹색이었다면요? 사실은 태양은 녹색이에요. 그러면 이러시겠죠? 잠깐, 장난해요? 방금 흰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잘 듣고 계셨네요. 꼭 그렇진 않아요. 태양이 그냥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온도가 5500도예요. 그리고 태양 스펙트럼의 최대 파장은 녹색과 청색의 색상에 해당해요. 하지만 태양이 녹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가시 스펙트럼을 없애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대기가 순수한 녹색을 통과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녹색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게 약간 더 어두워질 거예요. 어쩌겠어요. 녹색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태양을 파란색으로 칠해봅시다. 실제로 푸른색 별들이 존재해요. 청색 거성이라고 불리죠. 다행히도 우리 태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다행이냐고요? 만약 청색 거성이었다면 엄청 젊고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엄청 뜨거운 별일 것이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우리의 붉은색은 뜨겁고 푸른색은 차다는 논리는 별에 적용되지 않아요. 제일 뜨거운 별들은 흰색과 파란색이고 제일 차가운 별들은 노란색과 빨간색이에요. 네, 우리 태양은 사실 다른 별들에 비해 아주 차가워요. 이제 여러분이 사는 도시 평균 기온을 측정하고 그걸 수십만 배 곱해보세요. 네, 우린 지구온난화와 싸우고 있지만 글로벌 버닝이요? 사양할게요, 청색 거성님들. 어쨌든 태양이 푸르게 변했다고 상상해봅시다.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대기가 푸른 빛을 산란시킨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경우에 모든 게 거의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하늘이 더 푸르게 될 수도 있지만 큰 차이는 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두운 옵션이에요. 만약 태양이 검게 변한다면요? 빛이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에 램프와 양초를 비축해두세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내내 전기를 사용해요.
또 달도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예요. 결국 태양광선이 달에 반사되어서 우리가 달을 관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여전히 우리의 밤을 밝혀줄 유일한 것들은 별이에요. 하지만 이것들도 별 도움이 안 돼요. 다행인 건 이 시나리오가 완전 비현실적이고 검은 별은 없다는 거예요. 맞죠? 네. 검은색 별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태양은 언젠가 완전히 검은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 블랙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흑색 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백색 외성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수명을 다하려고 할 때 팽창하고 적색 거성으로 변해요. 그러고 나서 점차 상층부를 잃고 백색 외성으로 변해요. 더 이상 연료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냉각하게 돼요. 남아있는 건 수명을 다해 밝게 타오르는 작은 핵뿐이에요. 그리고 별이 완전히 식으면 흑색 외성으로 변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별이 흑색 외성으로 변하는데 약 1,000조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우주는 아직 아기예요. 약 140억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한 별이 없어요. 그중 제일 오래된 것들도 아직은 약간의 빛을 내뿜어요. 그래서 흑색 외성은 이론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별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 유명한 말 있죠? 우리가 밤에 보는 별들의 빛은 이제서야 우리에게 닿았을 뿐 그 별들은 이미 죽은 거다. 이건 오해예요. 모두 아직 살아있어요. 예! 제가 왜 이 모든 걸 여러분에게 말하냐고요? 우리 태양이 흑색 외성으로 변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태양계 전체가 바로 완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또 엄청나게 추울 거예요. 달은 궤도를 떠나 지구와 충돌할 거고요. 잠깐, 안 돼요. 이 순간은 못 본 채 하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행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린 바로 얼지 않아요. 지구의 핵은 5,000도가 넘는 자체 온도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행성 표면의 온도는 0도까지 바로 떨어질 거예요. 핵은 점차 식어갈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온도는 2배로 떨어져요. 불과 2달 후면 지구의 표면 온도는 마이너스 123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1년 안에 마이너스 270도에 도달하게 되겠죠. 대부분의 식물들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광합성의 부족으로 아주 빠르게 사라질 겁니다. 다른 것들은 대기 중에 남아있는 산소 덕에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무들은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아요. 나무들은 신진대사가 느리고 땅에서 당을 얻어요. 바다의 상층부는 꽤 빠르게 얼 거예요. 다행히도 이 두꺼운 얼음층은 깊은 물을 보호해 바다 전체가 한동안은 얼지 않을 거예요. 해양 생물들도 꽤 잘 살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전에 존재했었고 이미 미친 온도 변화, 산소와 먹이의 부족, 엄청난 압력, 그리고 심해 라이프의 즐거움에 익숙해져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우선 우리는 아프기 시작할 거예요. 비타민 D의 결핍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또 우리의 몸은 멜라토닌을 생산하기 위해 햇빛을 필요로 해요. 이 멜라토닌은 우리가 언제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죠. 사람들에게 이 호르몬이 없다면 몸이 아주 혼란스러워지며 잠을 자야 하는지 아닌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면증이 생기겠죠? 하지만 우린 여전히 생존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겐 2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거대한 잠수함을 만들어 지구 중심부에 더 가까운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면 지표면에 머물면서 지열 에너지의 원천이 있는 어떤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 말이에요. 우리는 또 화산 근처에 정착할 수도 있어요. 그 열이 우리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해주기에 충분할 거예요. 우리의 시력은 어둠에 적응될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최대치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사는데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삶에도 적응할 수 있을지도요. 여러분은 어떤 옵션이 더 좋으세요? 잠수함을 타고 심해에서 사는 것과 화산 근처 표면에서 사는 것 중에서요.